내가 겪었던 썰 첫 번째 이야기는 가다실 백신 맞고 평생 알러지약 먹게 된 이야기. 그 얘기를 해볼 건데, 나는 원래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었어. 29살 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눈이 붓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앞머리, 눈 앞머리 쪽이. 여기 눈 앞머리 쪽이 붓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냥 눈이 조금 가렵네? 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막 긁었었지? 긁었었는데 점점 이렇게 약간 눈이 이렇게 들떠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해서 무심결에 거울을 봤는데 여기가 무슨 물집 잡힌 것 마냥 이만큼 불어난 거야. 진짜 이만큼.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때가 평일이었고 한 저녁 7시 반? 7시 반, 8시? 이쯤이었어가지고 병원은 못 갔고 또 혼자 근무하고 있어서 문을 닫고 어디를 멀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침 근처에 또 약국이 있었어서 그냥 홀랑 나가서 약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냥 알러지약, 일반적인 알러지약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깔아앉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다행히 그날은 일을 마무리를 했고 퇴근을 했지. 그리고 나서 한참을 괜찮았어. 괜찮았고 뭐 종종 조금 뭐 이렇게 빨갛게 발진 같은 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미 내가 알러지약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알러지약을 그때마다 이제 하나씩 먹었었고 잘 깔아앉았었지. 근데 이제 문제는 가다실 백신이 시작이었어. 가다실 백신은 성인 여자는 총 3회, 2달 간격으로 총 3회를 맞아야 돼. 나라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근데 필수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야. 그래서 보험 적용도 안 돼. 나 맞았을 때는 한 대당 22만원, 22만원대. 동네 조금 큰 여성병원 산부인과에서 한 대당 22만원씩 3회를 맞아야 되니까 66만원이잖아. 그때 3번을 한 번에 결제. 첫 번째 주사 맞을 때 3회를 한 번에 결제를 하면은 60만원에 해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60만원을 결제를 했지. 결제를 하고 동생이랑 같이 가서 첫 번째 주사를 맞았어. 이제 진료를 보고 면담을 하고 주사를 맞았어야 됐었는데 물어봤어. 내가 알러지 체질이어가지고 알러지약을 아침에 먹고 왔는데 아침에 뭐 알러지약 먹어야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알러지약을 먹고 왔는데 이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 그 약이랑 크게 상관이 없냐 물어봤더니 잘했다는 거야. 나한테. 이 약이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어서 알러지약을 먹고 온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대.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지. 그리고 이제 주사실로 들어갔어. 주사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주사를 놔주잖아? 팔에다가 놔주는데 나도 검색을 해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아예 주사의 후기를 모르고 갔었던 거야. 모르고 갔었는데 이제 물어봤어. 선생님도 여자니까. 선생님도 혹시 이거 주사 맞았어요? 물어봤는데 자기는 안 맞았다는 거야. 이 주사 한 대로 무슨 자궁 경부암이 90% 이상 예방이 된다면서 그렇게 좋았으면 본인들이 제일 먼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왜 안 맞았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돌주사래. 돌주사가 뭐냐면 주사를 맞은 데가 엄청 딱딱해지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야. 너무 아파서 자기는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안 맞았대. 아니, 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데 안 맞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어. 나 겁 되게 많아가지고 체열할 때도 우리 신랑이 눈 다 가려줘야 되고 일반 성인이 맞는 그 체열 주사로 체열을 못해. 나는 애기들이 체열하는 나비주사라고 조그만한 거 엄청 얇은 거 있어. 나는 무조건 그걸로 체열을 해야 되거든. 나도 주사 엄청 무서워하는 나도 맞으러 왔는데
간호사가 안 맞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는 이미 맞으라고 결제도 했는데. 그래서 맞았어. 근데 그 간호사 후기 듣고 되게 무서웠는데 생각만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 만큼 아프지는 않았어. 나는 진짜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살도 엄청 심하고 진짜 조금만 아파도 난리가 나는데, 아, 그래도 나 같은 겁쟁이 애들도 꾹 참으면 맞을만 한,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맞고 다행히 잘 넘어갔어.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2차가 문제였어. 2달 뒤에 2차를 맞으러 갔지. 똑같은 병원에. 그래서 똑같이 주사를 맞았어. 주사를 맞고 집에 왔는데 한 저녁 때쯤부터 발가락 끝부터 간지럽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알러지약을 하나 먹었어. 안 돼. 조절이 안 돼. 알러지약을 먹었는데도 다 일어나.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뭐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 배, 뭐 목, 얼굴까지 다 가려워. 다 가렵고 안 긁을 수가 없어. 그리고 긁으면 피부가 다 빨갛게 일어나고 부풀어. 손톱이 지나간 자리가 손톱 결이 그대로 바로 일어나. 온몸이 다 간지러워. 그리고 잠을 못 자. 근데 이게 내가 알러지약을 먹었는데도, 약국 알러지약을 먹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증상이. 그래서 결국에 한 새벽 2시쯤에 결국에는 응급실에 갔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냉찜질이고 나발이고 안 된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 응급실에 가서 뭐 특별히 다른 거, 평소에 먹지 않았던 거 먹었냐, 뭐 다른 약을 먹었냐 물어봤는데 내가 오늘 한 거는 가다실 백신 2차를 맞은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가다실 백신을 맞았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이라고 말은 안 하더라. 그것 때문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링거를 맞고 나한테 뭐 동네 피부과라든지 병원에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링거 맞고 링거 맞으니까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집에 왔어. 집에 오고 동네 피부과에 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약을 받았어. 그 약을 동네 병원을 한 6개월 다녔는데 그 약이 나랑 안 맞았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인가 정도 뒤에 또 한 번 온몸이 뒤집어진 거야. 그 응급실을 또 갔어. 또 갔고 나한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도 해보고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 검색도 너무 늦었지. 난 약간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검색을 잘 안 해본 사람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대학 모 교수가 이쪽으로 엄청 탑이라는 거야. 국내 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가지고 1시간 반인가 걸려서 병원에 갔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시 예약이야. 1시 예약이면 와, 진짜 거기 진료실 앞에 진이 쳐져 있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나는 4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갔었는데 2시간 전에 왔던 사람도 진료를 못 봤어.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진료실 2개를 연결을 해놨더라고. 벽을 안쪽에 뚫어서. 이 의사가 나를 진료를 봐줘. 진료를 봐주는데 옆에 조수가 하나 있단 말이야. 대충 훑어보고 얘기 듣고 처방을 내려줘. 그건 다 조수한테 시켜. 뭐뭐 해가지고 처방하고 보내. 그리고 본인은 나한테 잘 가란 말도 안 해. 옆방으로 넘어가. 옆방으로 넘어가. 그리고 다음 환자를 진료를 봐. 무슨 이렇게 벽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보는 거야. 나는 그 태도가 조금, 내가 2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보는 거잖아. 물론 본인 바쁜 거 알겠어. 본인 바쁜 거 알겠는데 2시간을 기다렸으면 2시간을 기다려도 이분한테 진료를 받을 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던 거야. 근데 일단 나는 내 증상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진료에 성의가 있든 없든 이 교수가 싸가지가 있든 없든 내 증상이 완화가 된다면 난 다 좋아, 오케이?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약을 받았어. 약을 받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뒤집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약이 나한테 맞았었나 봐. 근데 대학병원에서도 먼저 나한테 한 달 정도 약을 먹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한 달 정도 약을 먹어보라 그래서 한 달을 먹고 약을 다시 타러 갔어. 근데 또 똑같이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 유명하긴 한가 보다. 뭐 아무리 진료에 성의가 없어도 진료를 보는 거 보면은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 내가 약을 받을 차례가 됐는데 똑같은 거야. 처음 진료 봤을 때랑. 처음 진료 봤을 때랑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어. 뭐 조수가 달라졌으면 달라졌겠지. 아, 그래서 내가 이 돈 내고 이런 진료를 받으러 이런 약은 우리 동네 대학병원에서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약이 잘 맞는다고 우리 동네 대학병원에 가면은 뭐 비슷한 약을 처방해 줄 텐데 내가 굳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생각이 들었지.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이제 약을 한 2달치 받아갔어. 2달을 먹고 2달을 먹고 다 먹어갈 때쯤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진료를 또 기분 나쁘게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마지막 방문이라 생각하고 갔어. 근데 이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본인 약 받으러 오는 거 귀찮으면 주사 한 대 맞고 가면은 6개월 유지되는 주사가 있다. 근데 그거는 실비가 안 되니까 본인 여유 되면 맞고 가라. 본인 여유 되면 처방해 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입원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됐다고 하고 약도 그냥 한 달치만 달라고 하고 나왔어. 그리고 우리 동네 대학병원으로 갔어. 우리 동네 대학병원에도 알러지 내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 별 기대 안 하고 갔어. 내가 약 받은 거 한 달치 받은 거 있는데 그거 다 먹지도 않고 그냥 갔어. 세상 웬걸 너무 친절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대학 교수 얘기도 했어. 뭐 어떤 교수가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진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서 마지막 한 3번 정도까지 가보고 그냥 왔다. 이름도 다 알려줬어. 근데 그 교수님도 아시더라고. 아, 그분이 뭐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 유명하면 뭐하냐고. 성의가 없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2시간씩 기다려서 진료를 보는 건데 그런 진료를 보면은 솔직히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나는 이 교수님한테 정착을 했고 나의 진단명은 피부 묘기증.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긁으면은 그 자리가 이제 묘기증이라서 이게 피부 그림자증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긁으면은 그림자처럼 그게 이렇게 부풀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진단명을 알게 되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거야. 가다실 주사를 맞았고 피부 묘기증, 피부 그림자증을 얻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안 맞았을 텐데. 아무튼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국가가 우리한테 권고사항이지 너네 무조건 맞아야 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병원에 내가 몸이 다 뒤집어져서 갔을 때도 그 누구도 백신 때문이에요. 라고 확신의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코로나 백신처럼 맞지 말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주사 한 대에 암이 90% 이상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당장 무서워도 암 예방이 더 낫잖아. 내가 아무리 겁이 많고 무서워도
암 예방이 나으니까. 그래서 맞았었는데 후회가 좀 되더라고. 근데 난 3차가 남았잖아. 2차까지 맞았으니까 3차가 남았잖아. 3차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 나 3차가 남았는데 이거 주사를 맞아도 되겠냐 했더니 맞지 말래. 그래서 내가 산부인과 다녔던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런 설명을 얘기하고 3차는 못 맞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주사를 맞기 전에 좀 해줬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응급실에서도 이 몸이 뒤집어진 게 여기까지 뒤집어졌을 때 왔으니 망정이지 더 심했으면은 기도 붓고 호흡곤란도 왔을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 아무튼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3차 남은 거는 환불을 받았고 나는 그렇게 알러지 체질이 됐고 그 그림자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알러지 약을 먹고 살게 됐어. 그리고 이거는 이전 대학병원 교수도 그랬고 지금 교수도 그랬고 10년 정도 먹으면은 좀 괜찮아져서 약을 끊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약을 좀 줄여볼 순 있으나 내 증상에 맞게. 근데 내가 지금 그 알러지 약을 먹은 지 한 4년? 4년, 5년 됐는데 약이 2알 이하로 줄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알러지가 더 심해졌어. 피 검사를 하거든. 알러지 검사를 하면 알러지원 검사랑 내 알러지 수치가 나와. 처음 대학병원 가서 쟀을 때 내 알러지 수치가 170 정도였는데 두 번째로 그때 약을 한 달, 뭐 2달, 한 3달? 3달 정도 뒤에 재니까 220인가 올랐더라고. 이제 나 한 다음 달에 또 체열할 때가 돼서 하는데 더 올랐을까봐 무서워. 근데 이게 자궁 경부암이라는 게 사실 남자가 맞아야지 효과가 크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TV 그 광고에서도 어떤 남자 배우가 선전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의 남자들은 나는 자궁이 없는데 내가 왜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인가 봐. 그걸 비싸잖아. 실비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자궁이 있는데도 22만 원 내고 맞는 게 비싸다고 생각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고, 나라에서 이렇게 할 거면은 보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맞으라고 할 땐 언제고, 맞는 건 너네 의사야. 근데 이제 맞고 나서 이런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내가 맞으라고 권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건 너야. 너 책임이지. 약간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맞으라고 해가지고 권고를 해가지고 맞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검색해 봤더니 알러지 질환을 얻어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평생 알러지 약을 먹고 살게 됐고 알러지원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이 알러지가 급성 알러지가 있고 지연 알러지가 있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는 먹으면 바로 몸이 뒤집어지고 어떤 거는 지연 알러지, 지연형이라 그래서 그게 몸에 축적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알러지가 이제 폭발하는 약간 그런 걸로 나눠지는데 나는 그래서 이 알러지가 생기기 전에는 새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알러지원 검사를 해보니 새우 알러지가 심하더라고. 그래서 새우도 못 먹게 되고 약간 이렇게 못 먹게 되는 것들도 많고 생각보다 환경적인 것도 많았어. 나는 먼지랑 집 찐드기? 뭐 집먼지 찐드기? 뭐 아무튼 그런 게 심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 청소에 약간 집착하는 편이야. 우리 강아지도 알러지가 있고, 사람도 알러지가 있고, 강아지도 알러지가 있고, 우리 강아지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 같은 털 달린 애들도 지들끼리 알러지가 있더라고. 아무튼 나는 가다실 백신 맞고 평생 이렇게 알러지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차지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내 몸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안 맞은 사람이 있거나 혹시 또 뭐 2차, 3차 남은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알러지가 일어난다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잘 자.